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9번째 챕터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SDN과 네트워크 펑션스 버추얼라이제이션 NFV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DN과 NFV는 최근 가장 핫 이슈로 연구되고 있는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텔코의 공룡처럼 생긴 게 이게 텔코인데요. 이게 텔코가 뭐 한국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실제로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텔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텔코가 이 하드웨어 중심의 공룡 같은 어떤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최근에는 여기 생기처럼 스마트한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인터넷 플레이어,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텔코들이 하드웨어에서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한 네트워크 인프라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텔코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만약에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 디맨드부터 해가지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화를 이렇게 합니다. ITF라든지 뭐 ITUT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표준화를 하는데 실제 디플로이 하는 데까지 2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빠른 요즘 스마트 시대에서는 보조를 맞추기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소프트웨어로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퍼블리시하는 이런 구조, 2달에서 그 다음에 6달, 이어에서 먼스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구조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SDN, NFV가 중요한 핫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의 문제점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익스페리먼트,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밍과 어드레싱 이런 것들, 그리고 이피션트 라우팅,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실험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시스코라든지 주니퍼라든지 같은 또 중국의 하웨이 같은 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번들로 묶인 미들박스 형태의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실험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것도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IP only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디파인드 뭐 QoS 펑션을 제공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도 DHCP IP 버전 6의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DNS 같은 걸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해도 이피션시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에서는 스위치와 그 다음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요즘에 이게 SDN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인터넷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머셜 벤더인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시스코 주니퍼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뭔가 그 프로토타입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뭐 베어 PC 해가지고 실제로 컴퓨팅 노드와 그 다음에 스토리지 노드와 네트워크 노드가 있을 때 실제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현재의 이런 구조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DN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DN은 네트워크 유저들이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DN에서 가장 중요한 프린시펄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SDN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네트워크의 컴퓨레이션이라든지 팔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컴퓨레이션 팔러시 해서 실제로 라우팅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팔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는 어떻게 포워딩을 해야 되는지 퀄리티 서비스 같은 그런 팔러시 같은 것들을 센트럴라이즈드 웨이로 컨트롤러가 브레인으로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가 데이터와 컨트롤 레이어를 또 다시 말해서 데이터 컨트롤 플랜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을 SDN 컨트롤을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well-define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north, south bound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 기능을 빨리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SDN 아키텍처에 보면은 밑에 인프라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컨트롤을 담당하는 SDN 컨트롤러, 여기 위에서 응용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SDN의 다양한 보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와 어플리케이션의 바운드를 북쪽이라고 해가지고 노스 바운드,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실제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바운드라고 해서 사우스 쪽에 있다고 해서 사우스 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플로어라는 이 프로토콜이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이라는 OMF에서 실제로 만든 프로토콜인데요. 실제로 SDN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N 컨트롤러와 여기 오픈플로어 스위치 간에는 이 오픈플로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스위치에 있는 이 플로우 테이블을 해가지고 실제로 포워딩을 담당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관련된 플로우에 대한 그 통계 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마다 이런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관리자가 원하는 어떤 룰을 통해서, 팔러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포워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플로어 스위치 패킷 프로세싱을 보시면 패킷이 일단 네트워크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스위치가 룩업을 하고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에서 매핑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액션을 취하고 또 통계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만약에 매치가 안 되면은 SDN 컨트롤러한테 이 패킷을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오픈플로우 스위치에서는 이 테이블이 하나만인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플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싱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플로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각 플로우마다 룰과 액션, 통계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보면 이 룰, 액션, 스태티스틱인데요. 그래서 이 룰은 이 스위치의 포트와 레이어 2의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더넷 타입이 IP인지 아니면은 또 버추얼 랜인지 가지고 IP 또 데이터그램,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TCP인지 UDP인지를 가지고 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걸 정의를 하는데 이런 필드에다가 메타 데이터 해가지고 다른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스페시픽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DN 테크놀로지가 한국에서나 이 여러 그 나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그 TTA라는 한국 표준 기술 협회에서
네트워크에서 표준화를 개발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애트리, 그 다음에 삼성, KT, SK텔레콤 많은 회사들이 향후 5G 해서 5세대 5G 무선 통신에서 이 SDN NFV를 많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표준화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면은 국내에서는 쿨클라우드라든지 아토리서치,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애트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N의 핵심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은 ONF에서 지금 개발했고, 그리고 이 SDN의 컨트롤러들은 녹스팍스에서 많은 것들, 특히 오픈DLI이 좀 가장 좀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N은 그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IETF에서 또 리서치를 담당하는 IRTF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FV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SDN하고 NFV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NFV 모티베이션 가장 중요한 게 텔코에서 새로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딩 텔코가 KT나 뭐 AT&T, 미국의 AT&T, 한국의 SK 브로드밴드, 뭐 LG U+ 이런 데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버추얼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스케일 업 다운해서 효율적으로 커스터머의 디맨드에 따라서 자원을 할당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평창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이제 5G를 지금 많이 이제 KT에서 데모도 하고 하려는데, 이때 보면 SDN NFV 기술을 가지고 평창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은 무선 환경, 특히 그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술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업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V 이제 프린시플은 SDN 컨트롤러처럼 NFV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인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시스템 브레인인데,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버추얼라이제이션 된 이 가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관리하는 어떤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어프로치와 NFV 어프로치를 보면, 기존엔 이렇게 장비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묶여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NFV 환경에서는 실제로 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하부에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렉 서버나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가상화나 아니면 또 이런 기존의 피지컬 펑션들도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을 가상화하지만 현재 있는 인프라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둘 다 이용해서 피지컬 네트워크 펑션과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을 둘 다를 이제 고려하는데요. 근데 이제 베어 PC 기반의 이런 하드웨어의 서브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런 DPI, 디패킷 인스펙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미어 엣지 라우터라든지 파이어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런타임시에 만들고, 필요하면 더 많은 인스턴스를 만들고, 필요 없으면은 또 줄이고 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V 같은 경우는 초기에 우리가 자원을 설비를 투자하는 이 카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와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의 그 프로프라이터리 시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주니퍼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되어 있는 걸 좀 제거하면서 디펜던시를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네트워크 펑션즈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SDN은 이런 NFV 환경에서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스위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FV가 어떻게 보면은 이 SDN을 좀 포함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유럽의 표준화 기구인 그 엣지에서 보면은 유럽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는 이런 유럽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레퍼런스 모델을 제공했는데 여기 세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NFVI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을 만드는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 레이어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 VNF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 세 가지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스케일 업, 다운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밑에 하부는 이런 버추얼 리소스인 컴퓨팅 노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노드, 그 다음에 스토리지 노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거 위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실제로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NF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버추얼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는 여러 개의 VNF들을 연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VNF를 연결하고 또 기존에 존재하는 피지컬 네트워크 펑션도 우리가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걸 연결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버추얼 링크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F들을 여러 개 이렇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여러 가지 포워딩을 통해서 VNF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는 뭐 예를 파이어월이라든지 DPI라든지 그 다음에 뭐 NAT라든지 이런 펑션들을 이렇게 서비스 펑션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체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FC, 서비스 펑션 체이닝.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들어 패킷이 들어오면 이것을 NAT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월을 통해서 이게 멜로였는지 보고 그 다음에 패킷의 컨텐츠를 또 보고 더 우리가 패킷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뭐 NA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irewall,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Deep Packet Inspection 해가지고 DPI,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이닝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NFV 아키텍처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 NFVI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VNF 레이어가 있고요. VNF,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펑션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걸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이 NFV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게 BIM이라고 해가지고 Virtualized Infrastructure Manager 해서 약자로 이제 VIM 해서 BIM이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VNF 관리하는 것은 이 VNF 매니저, 그리고 전반적으로 VNF 매니저랑 그 다음에 그 BIM을 관리하고 여기 오퍼레이션과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팔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아서 이런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게 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엘리먼트 앤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각각 VNF들을 이제 관리하는 각 VNF를 제공하는 어떤 벤더들이 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SBS는 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나 서비스 매니저들이 이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FCAPS가 이게 포트라든지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어카운팅, 퍼포먼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같은 이런 기능들을 FCAP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맨드 같은 것들을 이 OSS, BSS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노가 이게 매니지먼트 앤 오퍼레이션즈의 기능인데 이게 결국 이 오케스트레이터
구체적인 어떤 그 만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만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오케스트레이터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편에 있는 것은 구체적인 그 물리 계층을 기반으로 한 애브스트랙션 기반의 서비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케스트레이터는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 VNF와 VNF 매니저를 이제 관리를 하고, 또 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NF는 VNF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딜리트하고 또 스케일업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빔은 VIM은 여기에 있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노드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NF는 여러 가지 벌적 펑션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NAT, 그 다음에 Firewall, 그 다음에 DPI,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해서 효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컨트롤러라든지, 그다음에 커스터머 프레미스 이큐먼트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가정의 네트워크를 KT라든지 인디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우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공유기를 이렇게 커넥션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라우터들을 CP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CP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VN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VNF를 제공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컨피그레이션, 어카운팅, 퍼포먼스 매저먼트, 시큐리티 매저먼트 이런 것들 FC, APS를 각 VNF당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V 인프라스트럭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즉 이 컴퓨터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하드웨어를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버추얼라이저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여러 개의 VNF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VNF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VNF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V도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주로 이 HNFV ICG에서 인더스트리 스페시피케이션 그룹에서 주로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G PPS도 이 NFV 기반으로 5G 쪽으로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ITF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TF에서도 서비스 펑션 체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 펑션 에디션 I2NSF 이런 걸 통해 가지고 NFV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N NFV 관련된 표준 기구들을 보면 그 오픈플로우 같은 것들은 ONF 같은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ITF에서는 여러 가지 뭐 SFC라든지 I2NSF 서비스 펑션 체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위한 인터페이스 투 네트워크 시큐리티 펑션 이런 기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반으로 표준화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실제적으로 SDN, NFV에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SDN, NFV 오픈소스로 보시면 오픈 데일라이트 SDN의 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NOS는 이 오픈 네트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 SDN 네트워크에서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그 네트워크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SDN 네트워크의 핵심되는 그 SDN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만호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만호, 오픈 VIM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VNF 매니저, 그 다음에 그 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픈소스로 제공한다 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 NFV는 이런 NFV를 실제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하고 테스팅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하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NFV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 오케스트레이터, VNF 매니저, 빔이 이제 오픈 마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픈 마노에 보면은 오픈 마노 이제 GUI에서 사용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오픈 마노, 오픈 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픈 마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NFV는 이런 가상화 환경에서 이 빔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서 인테그레이션하고 디벨롭하고 테스팅하고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SDN NFV를 이용한 시큐리티 서비스를 하나의 이제 유스 케이스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DN NFV 기반으로 우리가 그 보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ITF에서 I2NSF 워킹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FV 환경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특히 네트워크 시큐리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FV SDN을 이용해서 어떻게 카펙스, 그 다음에 오펙스를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여러분이 비디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집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서버, 뭐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여기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뭐 NAT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어월, 그 다음에 웹필터, DPI,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 도스 어택, DDoS 어택, 미티게이션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이 비디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트레이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팔로시를 여기 I2NSF라는 관리자가 팔로시를 여기 컨슈머 페이스 인터페이스 통해서 내려주면 SDN의 컨트롤러처럼 이 I2NSF에서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시큐리티 컨트롤러인데요. 이런 팔로시를 밑에 로레벨 시큐리티 펑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커맨드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NSF 페이싱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내주면은 컨피규어를 해서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그 NSF가 여러 벤더들로 돼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안랩이라든지 메가피라든지 시멘텍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을 때, 기존에는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상화 환경에서 관리를 하려면 일괄적인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게 I2NS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디벨로퍼먼트 시스템이 말씀드렸던 안랩이라든지 그다음 메가피, 시멘텍 같은 벤더라고 생각합니다. 벤더 시스템에서 이런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I2NSF라는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NSF의 capability,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내렸을 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2NSF와 SDN을 이제 결합하는 이유가 보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SDN 스위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로우 탭을 통해서 단순한 필터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베이직 시큐리티 액션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이 시큐리티 서비스, 세션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또는 리모트에 있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에서 동작하는 파이어월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의 그 파이어월에 대한 팔로시를 단순한 필터링은 SDN 스위치에서, 복잡한 세션 베이스드 파이어월은 NSF에서 하게 한다는 이런 팔로시를 내리면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터페이스 통해서, 그리고 이 NSF 페이싱은 유저의 그 팔러시를 트랜슬레이트해서 시큐리티 컨트롤러가 NSF 레벨에서 인식할 수 있는 컴퓨레이션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TF에서는 뭐 그 넷컴포 양이라는 모델링 랭귀지 양과 그 다음에 리모트 RPC를 위한 XML 기반의 넷컴프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2NSF 이 프레임워크에서 SDN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아까 동일하고요. 밑에 보면은 시큐리티 컨트롤러와 SDN 스위치 컨트롤러, 요게 SDN에서의 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시큐리티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그 스위치 컨트롤러가 사실 소프트 디파인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가지고 SDN 컨트롤러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2NSF에서는 이런 스위치를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스위치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팔러시를 내리면 복잡한 파이어월에 대한 거는 여기 NSF 쪽에서 처리하게 하고요. 그 다음 단순한 그 필터링 같은 것들은 요 SDN 스위치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사우스 바운드를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어떤 구조가 I2NSF에서 지금 SDN과 NFV를 결합한 보안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팔러시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하이 레벨 팔러시를 내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데 근무 시간에는 평사원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액세스할 수 없다. 뭐 사장님이라든지 홍보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팔러시를 내리면 시간에 디펜던트한, 즉 업무 시간에는 못 보지만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팔러시를 내리면 시큐리티 컨트롤러가 이 파이어월 웹 필터를 통해 가지고 사원들이 업무 시간엔 접속 못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단순한 필터링 같은 것들은 이 스위치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패켓 포워딩, 드랍 뭐 이런 룰들을 셋업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클라이언트인 사원들이 트래픽을 만들면 스위치 단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가려고 할 때 데스티네이션이 해당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대한 IP 주소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IP 주소가 클라이언트, 일반 클라이언트, 뭐 홍보팀이 아니고 또 사장님이라든지 그 임원이 아닌 그런 클라이언트의 IP면은 여기서 드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서비스를 할 때 이런 파이어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리아텔레콤에서 실제로 VoIP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위한 DPI 개발을 했었는데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디나이얼 서비스 해가지고 DNS 서비스를 방해한다든지 서버의 어떤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보트들이 BOT, 밭넷에서 여러 가지 그 트래픽을 제너레이션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넷.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한 미티게이터, 약화시키는 미티게이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VNF로서 동작하고 SDN 여기 컨트롤러가 실제로 연결이 돼가지고 패킷이 들어오면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한 포워딩이라든지 뭐 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위치 단에서 하고 좀 복잡한 거는 위에서 처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어월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패킷이 들어오면 그런 멀리서치 패킷인데 근데 실제로 이 패킷에 대한 플로우가 좀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들을 윗단에 스위치 컨트롤러한테 올리고 스위치 컨트롤러는 파이어월한테 올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멜리셔스한지 분석하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해보니까 멜리셔스한 멜웨어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스위치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여기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셋업해서 이 해당 패킷은 멜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서스피시한 어떤 패턴이 멜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드랍을 하라 이렇게 내리면은 다음에 도착하는 패킷들은 이 드랍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인 SDN과 그 다음에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SDN은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Define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우리가 개발하고 테스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IoT라든지 CPS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플로우는 SDN 아키텍처에서 ONF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그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테이블을 셋업하고 SDN 그 오픈 그 플로우 스위치에 있는 또는 라우트에 있는 그 플로우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그 SDN보다 더 큰 컨셉입니다. SDN은 네트워크 레벨에서에 대한 그 스위치 러블, 컨트롤 러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포함하고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AT, 그 다음에 라우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VNF, Virtual 네트워크 펑션들을 관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이퀴먼트,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 펑션들은 기존의 미들박스, 실제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것들을 버추얼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서 카펙스, 오펙스를 낮춰가지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